여러분들이 공부를 많이 하고 지금 이제 불교에 대한 연기법에 대한 이 연기법에 대한 공사상 여기에 대한 것을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. 현대과학에서 이 연기법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. 이 연기법은 어떤 물질이 모여서 이것이 있으면 저것이 있고 저것이 있으면 이것이 있다. 그래서 연기법에 의한 이 공사상을 많이 설명을 해놨습니다. 근데 우리가 물리학 법칙으로 보면은 이 물리학에 보면은 질량불변의 법칙이 있죠. 질량불변의 법칙. 예를 들어서 사람을 이렇게 분석해 보면 자 4대로 되어 있습니다. 4대. 그죠? 이게 지수화풍이죠. 지수화풍이다. 그럼 이 지수화풍은 변한다는 겁니다. 그 사람은 뼈대, 그 다음에 살, 그리고 물, 그또 화학, 불, 이런데 이제 이게 뼈대와 살로 구성되어 있고 여기에다 뼈대 살하고 여기에다가 이제 우리가 정신이라는 게 들어있죠. 또 혼이라 하기도 하고, 그죠? 또 여기다가 또 기, 에너지, 이렇게 사람 속에는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. 그러면 이 연기법의 어떤 공사상을 이야기하는 분들이 이 질량불변의 법칙에 맞느냐 이거죠. 어떤 물질이 이렇게 있으면 이게 변하면은 이 물질의 모양은 변하지만 이 원래 가지고 있는 질량은 불변이 돼. 이게 질량불변의 법칙입니다. 그럼 우리가 뭐 사람이 죽어서 뭐 어쩌고저쩌고 이러 하지만은 이게 과연 이 질량불변의 물리학의 법칙, 이게 과학이죠. 과학. 이 학자들, 과학자가 발견한 법칙이잖아요. 이 맞느냐 이죠. 그러면 자, 이 사람이 죽어서 분해가 다 돼. 분해가 되면은 이것이 뼈대로 썩어서 없어지고 살은 살대로 썩어서 없어지고 정신은 혼은 날아가고. 그럼 이게 물질이에요. 물질이죠. 근데 이게 분해가 되면은 원자나 분자로 변합니다. 근데 그리고 이제 또 유기체는 유기체로 날아가죠. 그러면 결과적으로 분해를 해버리면은 인간이라는 이 존재가 분해를 해버리면 이렇게 원자나 분자 또는 유기체로 분리되어 버리고 또 여기다가 정신이라는 게 별도로 분리가 되어 버리죠. 그러니까 이 질량은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. 그러면은 뭐 허무하다, 내가 없다, 또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, 이런 소리를 하는데
이 원래 이 물질로 인간이 구성이 됐단 말이야. 그 물질과 정신이 들어있죠. 구성이 됐는데 이 각각 분자가 어떤 합에 의해서 어떤 조건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거죠. 그래서 인간이라는 게 돼 있고 동물도 마찬가지고 식물도 마찬가지고 어떤 유기체의 결합에 이루어졌다는 거죠. 그런데 자 분해를 해버리니까 원자나 분자 또는 유기체 또 정신과 이 혼이나 이런 걸로 분리가 되어버린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없어지니까 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. 또 인간으로 이 조건이 맞아서 만들어지니까 유다 이러죠. 있다. 그래서 이제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연기법에 의한 공과 색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, 우리가 이 연기법에 의한 이 과학으로 보면 이 공사상 자체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. 옛날에는 이런 원자나 분자 이런 유기체에 대한 이런 이 미세과학에 대한 어떤 이 미세과학에 대한 게 부족했던 시절입니다. 그러니까 사람은 눈으로 보고 보이는 거, 안 보이는 거 이런 게 대한 어떤 깊은 명상이라든지 생각, 자기 생각에 의해서 만들어낸 게 바로 연기법이죠. 그러나 연기법은 물질의 필수 요건이죠. 그런데 이걸 과학적으로 풀어보면은 이 연기법은 확실하지만 그걸 공이다 색으로 표시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. 왜냐? 이제 이것에서 이제 뭐 저것으로 저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이랬는데 이렇게 분해가 돼 버리니까 이 물질 자체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. 그래서 색으로 존재를 하죠. 그렇게 이 물질이 인간은 색이란 말이에요. 이 색에서 또 다른 색으로 바뀐다는 거예요. 그래서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. 그게 바로 질량불변의 법칙입니다. 그래서 뭐 색적 시공 공적 시작하지만은 색이 곧 공이요, 공이도 색이라고 하는데 색은 색일 뿐입니다. 또 공이라고 하는 거는 이 어떤 그 자리에 있고 없고 이런 걸 떠나서 공이라고 하는 거는 내 색을 갖다가 이 색을 갖다가 담는 집이다. 집. 집과 같은 공간이다. 공간. 그렇게 내가 공간이 있으니까 이 색이 움직일 수 있죠. 그래서 색에서 연기법이 나오는 겁니다. 그래서 모든 우주는 이 공간 속에 색이 들어있다는 겁니다. 어떤 우리 느낌이나 이런 것도 에너지 관계죠. 에너지도 이 느낌을 우리가 이 사람이 구성 요소가 뭐 수상 형식이 정해지게 나면 이 느낌이나 이런 것도 하나의 구성 요소라는 겁니다. 우리가 보이질 않지만 에너지로 존재를 한다는 겁니다. 어떤 지어감, 느낌, 생각 모두가 어떤 에너지의 관계로 나타난다는 겁니다. 그것이 우리가 안 보일 뿐이지 실제로 존재를 한다는 거죠. 인간이 생각하고 사고하고 만지고 보고 듣고 맛보고 모든 것은 색이라는 겁니다. 색. 그래서 이제 연기법이 이제 물질에 의해서 생겼는데 이 연기법으로 공이라는 걸 생각하는 것입니다.
따지면은 이 공이라는 데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. 그래서 이 불교에서는 이제 우리가 모르니까 이제 이런 깊은 그 미세과학까지 못 가니까 자꾸 연기법을 가지고 공이라고 설명을 하는데, 이 원래 공이라고 하는 거는 빌공자잖아요. 그러면 우주가 이렇게 있으면 이 우주 속에 많은 별들이 있으면서 이게 어떤 물질을 이룬단 말이에요. 물질을 이루는데 이 물질이 이 그릇, 그러니까 큰 우주를 그릇으로 보면 이 안에 들어있는 각종 별, 뭐 지구라든지 뭐 달이라든지 태양이라든지 뭐 북극성이라든지 이런 모든 별들, 우리 은하계 할 것 없이 모든 이 별들 물질, 그렇게 쉽게 말하면 원자나 분자 또는 거기에 원자 분자 어떤 유기물 여기에 정신, 이게 모든 것이 이 공 속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. 그렇다면 이것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바로 이 공이라는 거예요. 공. 그래서 대자연은 이 공 속에 이 원자 분자 유기체와 정신 모든 것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바로 공입니다.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데, 여기서 이제 사람들이 그 옛날 방식의 그 미세 과학을 모르실 때는 이 연기법을 가지고 공이라는 걸 설명해 놨는데, 그게 되게 우리가 볼 때는 조금 좀 차원이 다르다. 그러고 이제 또 어떤 또 스님이 보니까 그 자유의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. 자유의지. 이 자유의지는 부분적입니다. 부분적인 거예요. 인간에게만 적용되는 부분적인 자기의지입니다. 예를 들어서 쉽게 말하면 어떤 내가 길을 택할 때, 내가 삶의 길을 택할 때 나의 생각으로 A 길, B 길, C 길, D 길 이렇게 쭉 있으면 내가 길을 가는데, 자, 내가 이 길로 갈 것인지 이 길로 갈 것인지 이 길로 갈 것인지 이걸 내가 택하는 겁니다. 이 택하는 결정을 할 때 그때 내 의지로서 나는 여기로 가겠다. 이럴 때 부분적으로 나타나는 게 바로 이 자유의지입니다. 인간은 자유의지가 있다고 해서 자기 자유의지를 100% 발휘하는 게 아니고 부분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자유의지지, 그걸 대자연에 반해서 자유의지가 있다 이렇게 표시할 수 없습니다. 근데 자유의지에 대한 것을 좀 알아야 되는데, 이 사람들이 보면 그냥 전체적으로 어떤 그게 있으면 거기에서 자유의지가 1%의 자유의지가 다 차지하는 걸로 착각을 한단 말이에요. 그래서 우리는 이 대자연의 변해가는 이 과정, 이 지구상에서 이렇게 좋았다 나빴다 이 운기가 흐르는데, 이 운기를 인간은 절대 벗어나지 못합니다. 이 자유의지가 아무리 있더라 안 됩니다. 이 구간 속에서의 이 각 개개인의 그 생각에 대한 어떤 그것을 표시하는 그게 자유의지지, 이 대자연을 갖다가 표시할 수 있는 게 자유의지가 아닙니다. 그래서 이 자유의지에 대한 것을 조금 알아라고 오늘은 설명을 했고, 이 반야신경의 공과 색, 공은 반야신경에서 예를 들어서 연기법은 부처님의 공과 우리 대자연의 공, 이거는 좀 틀리다는 것을 알고, 우리가 만약에 연기법으로 그 이야기를 이 스님들이나 어떤 이
공에 대한 공과 색에 대한 것을 자기들이 깨우쳤다고 이야기하고 부처님이 이야기하는 그런 걸 생각하면 21세기 미세과학 구조로 보면 이 물리학의 법칙으로 보면 물리학은 우리 과학이잖아요. 그럼 물리학을 보면은 이 공사상이 잘못됐다는 겁니다. 그래서 여러분은 이런 것을 알고 공에 대한 것을 생각하고 자기가 발견하고 뭐 이 공이 뭐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, 그러나 우리는 이런 실상을 알아야 돼요. 실상이 중요하죠. 아무리 여러분이 뭐 공사상을 깨우친다 하더라도 그거요 아무 소용없어요. 인간이 살아가는 공이 뭐 필요합니까? 내가 인격적으로 인격을 갖추기 위해서 내가 지식을 쌓고 거기에 이 인간이 이 잘못된 그 인간에게 피해를 주는 거, 이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어떤 공부를 해서 그걸 가지고 인간이 서로가 이 공통적으로 나쁜 놈이 뭐 사람을 죽인다거나 도둑질을 한다거나 거짓말을 한다거나 이런 거를 갖다 방지해서 사이가 서로가 피해를 안 주고 잘 살자는 게 목적이지, 어떤 여기에 막 이렇게 공이 어떻고 색이 어떻고 막 이렇게 막 하나님이 어떻고 그거는요 절대 없습니다. 대자연은 그대로 흘러가게 돼 있고 대자연을 절대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. 우리는 지구는 지구대로의 조건이 있겠죠. 태양은 태양대로 조건이 있겠죠. 달은 달대로, 은하계는 은하계대로 각각의 별마다 조건이 다르고 이 우주의 전체의 조건도 다르고 다 틀립니다. 그리고 지구에서도 성층권까지 이 지구가 이 중심에서부터 성층권까지 다르고 또 지하로 내려가 봐도 각 물질들도層층마다 다릅니다. 제일 안에는 용암이 있을 것이고 이거는 지구의 중심에는 이 용암으로 되어 있겠죠. 만약 용암이 안 되면, 만약 외부 충격이 되면 지구가 깨져 버립니다. 용암이 있으니까 충격을 완화시키겠죠. 그 다음에 이 용암에서 이런 이 물질들이 이 용암 위에 이 돌이나 이런 것들이 다 떠가 있단 말입니다. 그게 지구란 말이에요. 안 그러면 별이 만약에 중간에 액체가 없으면 이 고체만 되어 있으면 별이 다른 그 유성이나 이런 데 충격을 받아버리면 깨어져 버려요. 그러면 박살이 나버리죠. 그럼 그 파편들이 날아가면서 막 두드리 맞을 거 아닙니까? 그러면 우주가 파괴가 되어버립니다. 그래서 이 과학적으로 잘 만들어져 있다는 거예요. 그래서 오늘은 이 공사상, 이 연기법에 대한 것이 조금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다. 거기에 대해서 강의를 해드렸습니다. 감사합니다.